안녕하세요. 정관영TV 멤버십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어, 이 폭우가 지나고, 이제 폭염이 계속 이어지는 날입니다. 아유, 지금 낮도 굉장히 푹푹 찌는데요.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이번 여름, 어느 때보다 더 힘든 여름입니다. 많은 국민들, 또 그리고 정관영 TV와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시국에 대한 걱정으로 참 여러 가지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자, 돌아보면요, 지난해 제가 9월에 처음으로 그 정관영 TV를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정관영 TV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정관영 교수의 사회적 경제 TV를 작년 8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속칭 이제 그 조국 사태가 나면서 제가 작년 4월에 보았던 그 화경의 내용, 그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그 화경의 내용을 작년 9월 29일에 그냥 제 개인 아이디로 해서 올렸습니다. 정관영 교수가 미리 본 문재인의 운명이라고 하는 그 영상을 제가 올리고 났는데, 그리고 나서 2주 뒤가 아마 10월 14일,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제 법무부 장관을 사퇴하는 날, 제가 두 번째 영상을 또 올렸습니다. 그게, 윤석열의 운기라는 제목이었는데,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 씨가 임명된 이제 9월 9일,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날이죠. 9월 9일에 그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때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확영으로 본 내용을 제가 이제 10월 14일에 올렸는데, 이후로 앞으로 제가 그 두 영상을 올리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 축과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한 축으로 이제 전국이 이어지겠다라고 제가 때 보았습니다. 근데 예상대로 그대로 1년 동안 그 흐름대로 이어져 왔죠. 그리고 지금 윤석열 총장이 사실상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이어져 왔던 그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 어떤 모순들, 그리고 한국 정치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진영 대립, 그리고 검찰을 정권의 신여로 만들기 위한 뭐 보수 진영, 진보 진영 가릴 것 없이 해왔던 그런 모든 것들이 그 후 1년 뒤에 그 법무부 장관인 이제 조국 씨가 사퇴한 이후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아량 없이 수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핍박이 뭐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도 제가 그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총장이 작년 2019년 굉장히 큰 기운을 가지고 있다, 운기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운기는 이제 하늘이 내려주는 이제 천운과, 뭐 천운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그 천운이라는데, 그 천운과 사람에게 오는 들고 나는 그 길흉 화복임, 그 기수, 그게 이제 운기인데요. 그 운기가 가장 최고조에 달해 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하고자 하는 일에 저항하거나 덤벼드는 조직이나 개인은 결코 살아남지 못할 거다라고 제가 작년 10월 14일에 올렸던 윤석열의 운기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1년 뒤 역시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운기대로 이 힘든 이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 그리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정치적 그 문재인 정치의 가장 큰 병폐인 이 진영 논리에 그 희생을 당하면서, 물론 이제 보수 진영일 때는 진보 진영들이 뭐 옹호하는 척했고, 또 이 진보 진영이 정권을 잡으니까 또 이제 보수 진영에 또 뭐 그런 공격도 받는 뭐 이런 그 둘 사이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가는, 즉 어떤 정파나 정치적인 정파나 진영과 상관없이 검찰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하는 윤석열 총장의 모습이 지금 1년여 동안 지금 꾸준하게 자신의 모습으로 보여져 오고 있죠. 자, 그러다가 8월 7일 날 물론 이제 올 1월부터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지금 집권 여당인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청와대가 자신들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가차없는 칼을 들이댄 윤석열 총장을 잘라내기 위해서 뭐 무자비한 공격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잘 버티고 있는데, 이제 그 공격수로 자처한 사람이 지금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죠. 그 추미애 장관이 장관으로 임명되고 나서 이제 처음 이제 윤석열 장관에게 그 공격 학살을, 윤석열 장관을 몰아내기 위해서 첫 번째 했던 것이 이제 윤석열 총장의 측근들을 좌천시키는 인사였죠. 그래서 지난 1월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8월 7일에 이제 2차로 또 윤석열 사단,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권력형 비리를 수사해왔던 이제 검사들, 그 진영들을 전부 또 좌천시키는 인사를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그랬죠. 국민은 뭐 가지고 개구리고 뭐 붕어라고 했는데 아마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보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난 8월 7일에 단행한 그 추미애 장관의 그 고위급 인사, 검찰의 고위급 인사는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 검찰의 지휘부를 권력이 자기들의 입맛대로 또 자신들에게 들이대는 수사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이번 2차 그 검찰 고위급 인사를 통해서 윤석열 그동안 이제 권력형 비리를 수사해왔던 검사들은 다 쳐내고 오히려 지금 이제 정권에 아주 충실한 그 충견들만 다시 채움으로 인해서 윤 총장을 아주 옴싹달싹 못하게 하는 아주 고립무원, 사면초가로 만들어놔서 이제 앞으로 이제 허수아비 총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그리고 이제 문재인 청와대의 이제 의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입맛에 맞춰서 지금까지 검찰이 무조건 잘했다는 것은 아니죠. 이제 지금까지 검찰이 이제 정치 검찰이라고 하는 오명을 받아왔던 것은 사실 뭐 검찰 조직이 뭐 완벽한 조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검찰을 이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정권을 옹호하고 권력을 유지하는데 사실상 활용해왔던 부분이 더 크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민주당이나 문재인 청와대도 자유롭지 못하다. 즉 윤석열 총장은 자신들이 막 집권을 해서 이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적폐로 몰면서 권력 비리를 수사하는 데 이용했다가 이제 자신들에게 그 칼날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진짜 검사, 어떻게 보면 진짜 검사죠. 어떤 정권이든지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이 수사를, 검찰은 수사로 답을 하니까 범죄 의혹이 있는 곳에 수사를 한다고 하는 검찰의 의지에 오히려 권력의 칼날을 들이댄 것으로 보면 얼마나 지금의 민주당이나 또 문재인 청와대가 자신들이 이야기했던 뭐 평등이나 공정, 정의가 위선적이었는가를 지난 1년여 동안 열심히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예요. 거기다가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한 그런 언급을 한 윤 총장에 대해서 뭐 점점 압박이 이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죠. 어쨌든 이번 2차 검찰 고위급 인사를 봤을 때 역시 이번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또 자기들이 이제
뭐 민주 세력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정권이 연루된 수사를 검찰이 할 땐 가차없이 잘라내고 정권의 입맛대로 잘 따르는 검찰들만 노른자 위에 출세를 보장하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담은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조국 전 장관과 같은 그런 검찰의 수사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권력에 가감히 칼을 대면 그런 검사들은 전부 이 바람에 낙엽이 떨어지듯이 그런 그 처지가 된다라고 하는 걸 추미애 장관이 명백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어수선하죠. 지금 또 갑자기 긴 장마에 기록적인 긴 장마에 이제 불락친 폭우에 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재산 또 인명 피해를 입고 있는 데다 거기에 또 이 코로나 사태 또 그로 인한 경제 위기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일상생활 이 민생 불안은 점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생이 점점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여당은 오로지 검찰총장 죽이기에만 지금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의 민생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리고 특히 여당은 이제 176석 이제 거기에 열린민주당까지 해서 179석이라고 하는 이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이제 의회 독재를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 역시 뭐 100석이 넘는 의석수를 가지고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식물 국회로서 정치 자체가 실종된 상황에서 이런 여야의 정치 게임 속에서 더욱더 이런 피해들은 모두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아쉬운 거는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제대로 자기의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특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3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사실 제대로 된 반성이나 제대로 된 과오,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서 반성도 없이 이번 4.15 총선을 맞았고 그래도 100석이 넘는 의석수를 얻었는데 여전히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인 이 극우 세력들과 손을 못 끊고 어정쩡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죠. 거기에 또 이번 조국 사태로 이어지는 그 이후 이루어지는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사태 그리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성추행 그리고 각종 여러가지 금융 관련 권력형 비리들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진보 정치 세력 또는 좌파 정치 세력들은 이미 똑같이 지금까지 기득권을 누려왔던 보수 세력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부패하고 썩은 세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썩은 좌파 부패한 진보 세력들은 아직도 지금 낡은 과거에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념에 매달려 있고 그리고 편가르게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극우 세력들 거기에 또 극우 세력들은 그리고 극우 세력들도 마찬가지로 이 낡은 과거와 이데올로기에 그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8월 15일 올해 8월 15일은 광복절 75주년 되는 날입니다. 근데 이 광복절 75주년 되는 날에 광화문에 모인 이 극우 세력들이 일장기를 흔드는 모습이 보도가 됐어요. 일제로부터 해방된 일제강점기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해방된 날을 기리는 광복절날 일장기를 흔드는 건 무슨 행위일까요? 다시 또 일제의 억압을 다시 우리 36년간 우리 선조들을 처참한 삶으로 이끌었던 일본을 다시 또 우리의 지배자로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게 극우 세력일까요? 이런 썩은 좌파 그리고 이념의 굴레에 사로잡힌 이 극우 세력들 더 이상 한국 사회에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1948년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가장 심각했던 그 당시의 사회적인 큰 갈등의 요소가 바로 좌우의 대립이었습니다. 좌파 우파로 나뉘고 그리고 이 북한과 이 대립 속에서 이 냉전이라고 하는 그런 혼란 속에서 시작된 대한민국이 그 이후로도 이 정치 진영 그리고 국민들이 거기에 또 부응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심각한 이 사회적 사회 병리 현상이 바로 이 진영입니다. 진영. 편가르기와 이 진영으로 나뉘어서 이 진영 논리에 따라서 자신들의 입장만 주장을 하고 상대편에 대해서는 일체의 양보나 또는 타협이나 협의가 없는 이런 어떤 극심한 이 대립의 정치 또 대립의 문화가 종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번 8월 15일 날 광화문에서 보여준 극우 세력들의 일장기를 흔드는 모습뿐만 아니라 이 소위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이 민주당에서도 과거에 사로잡힌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광복회 회장이었던 김원홍 씨가 광복절 기념사 경축식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은 뭐 친일파의 나라다. 그리고 현충원 명당에 독립군 토벌의 앞장서자가 묻혀 있다. 뭐 이런 그리고 뭐 한국 사회의 갈등이 뭐 보수와 진보가 아니고 민족과 반민족이다라고 하는 자기만의 잣대를 가지고 여전히 과거에 사로잡힌 그런 이념 대립으로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의 잣대대로 민족 반역자를 구분을 해서 그 반역자를 사형감이라는 등 뭐 처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광복회장 김원웅 씨 이야기인데, 이게 결국 대통령이나 그리고 대통령 지금 대권 후보로 지금 거론되는 이낙연 씨나 똑같이 거기에 동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김원웅 씨, 그런 이야기를 하는 김원웅 씨 본인의 모습을 먼저 반성을 해야 돼요. 김원웅 씨는 박정희 정부의 공화당부터 시작해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까지 집권 여당에서 국회의원을 하거나 당직을 맡아온 사람입니다. 권력만 쫓아다니던 사람이 지금 와서 거기에 그런 민족 반역자라든지 아니면 한일 그런 어떤 친일 잔재에 천상하지 못했던 그 박정희 대통령 그 시대에 박정희 시대에 자신이 거기에 공화당에 몸담고 일했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자신의 모습, 자신이 했던 일은 반성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굉장히 아주 의인이고 역사적으로 올바른 길을 걸어온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는 그런 위선의 모습이 지금 집권 여당이 보여주는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분명히 일제가 천상이 돼야 되고, 그리고 독일에서도 이 나치의 경험, 제가 지난 실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독일인 그리고 독일에서는 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 나치즘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갖고 있을 정도로 있어서는 안 될 역사에 대한 그 지난 과거에 잘못된 과거에 대한 역사 청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히틀러 나치즘에 대한 역사 청산은 과거 청산은 굉장히 합리적이었어요.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연루됐던 나치 전범들이 법정에서 처벌을 받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과정을 거쳤습니다. 어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이념 집단이 내세우는 이야기대로 가지 않았어요. 근데 한국은 지금 우리가 아직 청산하지 못한 일제 잔재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민족의 문제, 민족적으로 일제에 부역을 해왔던 사람들의 문제,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안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특정 이데올로기, 특정 진영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편성하고, 그리고 더 많은 정치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학자와 그리고 시민사회와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회에서 역사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보훈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이고 아주 이성적인 과정을 거침으로써 우리가 지난 역사에 대한 청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게 김원웅 씨 말대로 민족 반역자를 처단하고 뭐 누구는 누구를 현충원에서 파묘를 하고 이런 식의 극단적인 대립을 주장하는 식의 이런 주장은 있어서도 안 되고, 또 그렇게 해서도 결코 안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역사 청산은 아닌 거예요. 단지 김원웅 씨나 광화문 광장에서 일장기를 흔들었던 극우 세력의 모습은 우리 사회가 청산되어야 할
대립 간의 갈등만 보여줄 뿐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과거의 정치적인 문법에서 벗어나야 돼요. 모든 걸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하고 국회의원이 되면 다음 국회의원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만 갖고 민생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이런 어떤 헤게모니 정치 싸움에만 벗어나서 젖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치적 계산을 떠나서 이제 앞으로는 정말 국민들을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곳에 어떤 진영이나 어떤 그 편가르기에도 자유로운 그런 세력들이 앞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그리고 그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 옛말에 권불 10년 화무 11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권력은 10년을 가지 못 간다. 그리고 결국 오래 못 가서 그 지는 어떤 꽃도 화려한 꽃도 때가 되면 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건 만고의 진리예요. 언제까지 지금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자리에 앉게 있습니다. 권력을 잡았으면 그 권력을 국민들을 위해서 절제할 수도 있고 자신들의 욕심이 아니라 때로는 필요할 때는 내려놓을 수도 하는 그런 어떤 자세가 권력자에게 요구되는데 지금처럼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감사원장에게 사퇴를 강요하고 검찰총장의 목을 자르려고 하는 이런 어떤 섣부른 이런 칼부림은 결국 자신들에게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과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하는 이런 지금 법치 파괴의 행동은 제가 이미 몇 차례 실방과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체주의 독재를 보여주는 그대로 모습이에요. 결국 이 집권 여당의 법치 파괴는 자신들의 정권 붕괴로 돌아올 겁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이 자신이 권력에 굴하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에 칼날을 대고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받는 이 지금의 이 어려운 고통은 결국 이 윤석열 현상이라고 하는 지금의 우리 한국 사회에 보지 못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본인이 이야기한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본인이 이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면 윤석열 현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줘야 할 새로운 우리의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임명한 윤석열 총장은 지금 좌나 우나 그리고 어떤 진영에도 속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보여주는 중심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정치권, 정치 세력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중심을 지키는 정치, 즉 중용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는 남과 북으로도 갈라져 있지만 좌우, 보수, 진보로 나뉘어서 이제는 또 거기에 민족과 반민족이라고 하는 이런 또 편가르기로 지금 한국 사회를 갈기갈기 양쪽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중심이 없어요. 중심 없이 흔들리는 대한민국에서 중심 있게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윤석열 총장이에요. 정치에서도 중심이 필요하고 모든 일에서 중심이 필요한 이것은 곧 바로 중용과 중도의 정신을 필요로 한다는 소리 없는 외침입니다. 바로 윤석열 현상이 보여주는 지금의 모습이에요. 중용이라는 건 뭐예요? 중용은 중립이 아니에요. 중용은 적시적합, 때에 알맞고 또 정도에 알맞는 것, 그런 적시적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시중, 그때에 해야 할 어떤 것, 그때에 알맞는 이런 적시적합과 시중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때 시자의 가운데 주장이죠. 그리고 중도는 중용의 정치적인 실천 원리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의 큰 이 대립 구도를 이루고 있는 이 보수나 진보 또는 좌우 사이에서 눈치 보면서 부안해동하는 그런 어떤 절충주의나 회색 분자가 아니고 또 그런 어떤 줏대 없는 그런 기회주의자가 아니에요. 중도라고 하는 것은 이 중용의 정신을
실천하는 그 중립, 이 중립의 어떤 정치적인 실천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중도는 우리 헌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유민주공화정의 이 자유민주공화정의 이 근본 질서를 지킨다고 하는 대전제에서 작동하는 정치 실천 원리입니다. 윤석열 현상, 우리에게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 소리 없는 외침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중심을 잃은 대한민국에 이제는 중심을 찾아야 하는 중용으로 또 중도로 새로운 흔들림 없는 대한민국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외롭게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지금 윤석열 총장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소리 없이 외치는 이 중심을 지키는 대한민국, 중심을 잃은 대한민국의 중심을 지켜야 한다는 자신의 목소리를 우리가 모두 귀담아 들어서 이 중용과 중도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 정말 우리가 힘을 다시 합해서 중심을 잃고 방황하는 이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야 하겠습니다. 광복절 75주년 8.15를 지나면서 생각해본 윤석열의 운기와 그리고 윤석열 현상, 1년 뒤까지 이어지고 있는 윤석열 현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